안녕하세요. 정종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이 납부세액에서 또 세액공제를 몇 개 좀 해줘요. 그 세액공제를 해주고 남는 나머지를 부가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하시는 분들은 매출세액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매입세액을 크게 하는 것밖에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입세액을 크게 해야 된다. 매입세액을 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매입 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적격증빙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는 절대 불가해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입세 공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를 해야 돼요. 그럼 적격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부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세금계산서. 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물품을 샀을 때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어차피 계산서는 부가세 안 붙으니까 매입세 공제도 안 돼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신용카드. 물건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또는 직불카드.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매입대금을 계좌에 처리했다. 또는 직접 현금을 줬다. 다 현금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를 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부담하기가 싫어서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부가세가 100원이다. 그럼 1,1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나 받는 거죠. 적격증빙서류를. 그런데 1,000원 주고 물건을 사고 싶어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왜냐하면 매입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1,100원은 주고 세금계산 받는 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그 세금계산 나중에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증빙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측면에서 저는 손해가 아니고 소득세 신고할 때도 경비로 인정을 받으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분들은 대체 수익 금액이 크니까 꼭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세액공제는 첫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 시 공급대가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두 가지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환급은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매입을 할 때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서를 잘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게 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소득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가세는 이런 형식적인 서류를 잘 수치를 해서 신고를 해야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다. 어차피 부가세는 내가 내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그냥 대신 내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아니고 다만 소비자한테 받아서 대신 내는 거다.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잘 증빙을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이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거는 방법이 좀 달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착감하는 게 아니고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자, 부가가치율은 5에서 30%까지가 있는데 우리 전자상거래 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율이 10%예요. 그리고 또 10%를 곱합니다. 즉 공급대가 1%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에요. 납부세액. 매입세액을 빼는 게 아니죠. 매출액에서 1%를 곱한다. 그게 납부세액이다. 여기다가 몇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세금계산서 수치 세공제예요. 간이과세자분들이 세금계산서 수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요 공제를 해줘요. 요거는 매입세, 매입세이죠. 매입세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원래는 안 해주는 건데 해줘요. 세금에서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세금에서 많이 받으면은 납부세액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일반 과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있고요. 이것도 공급대가 1.3%, 그 전자증권 세금 1만 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아시죠? 환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요 세 가지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공제해준다. 만약에 부가세 납부 면제될 경우에는 어떠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납부 면제죠. 납부 면제예요. 그럼 솔직히 이런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부가세 안 내니까. 다만 이 증빙서류는 소득세 신고할 때는 필요해요. 소득세는 납부 면제라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무조건 세금 나오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에 추계 신고할 때도 이 증빙서는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러겠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 전자상가 소매업은 단순 경비율 86%입니다. 86%. 이 86% 그냥 인정해줘요. 단 전년도 수익금액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전년도 수익금액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를 쓸 수 있고 그냥 증빙이 없어서 86% 인정해줘요. 따라서 내가 증빙서류가 수익금액 86%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경비를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증빙서류가 없어도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부가세나 소득세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증빙서를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비를 실질적으로 보니까 86%가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장부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증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